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오늘의 이야기는 이 노래와 관련이 있어.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알 것 같아? 아니 나 처음 들어봐.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결혼 행진곡이야? 이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2년에 한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축가야. 근데 이 결혼식이 조금은 특별해. 영혼 결혼식이었거든. 어? 영혼 결혼식? 신부는 22살, 신랑은 29살에 세상을 떠났어. 22살? 나보다 1살 어린데 무슨 사연이 있어? 사연이 되게 많아. 남자 이름은 윤상원, 여자 이름은 박기순이야. 나리야, 너가 첫째였나? 나 동생 둘 중 첫째. 윤상원도 장남이었어. 가족의 기대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는데 사실 윤상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졸업과 취직, 대학을 마치려면 누구나 가야 하는 평범한 길임에도 내 마음은 편치 못하다. 독재치야 암울한 사회에 그대로 순응하며 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 지금 내가 발을 들여놓은 길은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효도에 불과하다. 부모님은 몰랐던 장남의 속마음이었어. 결국 얼마 안 가 사직서를 제출했어. 그 무렵 윤상원은 녹두서점이라는 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돼. 바로 박기순이야. 이분? 몰라. 맞아. 둘은 들불야학에서 함께 강학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자들을 가르치게 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면서 말이지.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소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사회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았고 노동야학을 해보겠다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들불야학을 만든 거거든요. 그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멋있다. 그치. 근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를 못해. 왜? 연탄가스 사고로 들불야학 일기 박기순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 윤상원은 다음날 박기순의 사망 소식을 듣게 돼. 그리고 이틀 밤낮에 장례 일정 내내 박기순의 곁을 지켰지. 이게 그 당시 윤상원의 일기장이야. 불꽃처럼 살다간 누이여 왜 말없이 눈을 감고만 있는가. 믿어지지 않은 그 죽음 앞에 모든 이들이 섭게 운다. 모닥불이 탄다. 기순이의 육신도 탄다. 헐헐 타는 그 불꽃 속에 기순이의 넋은 한 송이 꽃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피어난다. 어떡해, 너무 슬프다. 박기순은 죽었지만 들불야학의 정신은 계속됐어. 윤상원은 그 후에도 꾸준히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활동했어. 한편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되고 유신독재가 끝나는가 싶더니 2달도 안 돼서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어. 그때 사회 분위기 어땠어? 사람들은 설마 하는 분위기였대. 민주화의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소망이 한순간에 전두환의 집권으로 무너져 버린 거지. 그리고 어느 평범한 일요일, 윤상원은 분노로 가득 차 자고 있는 후배들을 막 깨워. 왜? 윤상원을 분노하게 만든 건 라디오였어. 라디오에서는 5.17 계엄 확대 조치, 계엄 포고령 10호를 전하는 말이 흘러나왔어. 5.18이 시작된 거지. 그날이 5월 18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시민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금남로로 가야 된다고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금남로로 나가봤더니 그야말로 이건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그때 이제 저는 발포 직후에 도청 옆에서 봤는데 막 데모했다고 해서 박달나무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심하게 펴고 얼굴을 내민 건 총알이 날아와요. 윤상원은 광주의 곳곳의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다짐했어. 윤상원과 들불야학은 광주의 상황을 낱낱이 전하기 위해 투사회보를 만들었어. 그땐 프린터가 없어서 하나하나 글을 직접 썼어. 이거 봐봐. 투사회보의 목표는 하나였어.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투쟁 의지를 모으는 것. 애국 근로자여 손에 닥치는 대로 공구를 들고 일어서라. 애국 농민이여 손에는 삽과 괭이를 들고 일어서라. 3천만 애국 동포여 모두 일어나라. 이 상황이 진짜 무섭기도 하고 윤상원이 대단하기도 하고. 윤상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5월 23일 오전 11시 30분 들불야학 사람들과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집회를 열었어. 시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서로 대가 없이 주먹밥과 빵을 나누고 부상자를 돕기 위해 헌혈도 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가 됐지. 25일 저녁 윤상원은 광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도청 본관 2층 대변인실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어. 당장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윤상원은 당당하게 말했어.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5월 27일 새벽 2시 30분 도청 시민군들에게 비상령이 내려와 도청 뒷담을 계엄군들이 넘어와서는 무차별 사격을 실시했어. 탕탕탕! 수류탄이 막 날아왔고 M16 총탄이 비오듯 막 쏟아져. 무서워. 윤상원이 오른쪽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버렸어. 맞았구나. 동료들은 윤상원을 부축해서 이불 위에 눕혔어. 형님, 틀린 것 같소.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29살 청년 윤상원이 이 세상을 떠난 거야. 5.18이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니까 그것을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막아내서 행동으로 보여줬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전사가 되고 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발을 누가 딛느냐 안 딛느냐. 근데 윤상원 선배는 한 발을 참 깊숙이 넣은 거죠. 아니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났다는 게 진짜 안 믿기고 너무 끔찍하다 이거는. 시대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2년이 지났어. 광주에 남은 윤상원과 박기순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어. 우리 이 아이들의 넋을 기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두 가족들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으로 불태웠던 이 두 청년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영혼 결혼식을 열어주기로 해. 당시 5.18 2주기를 기리기 위해 모인 청년들은 황석영을 중심으로 이 둘을 위한 추모곡을 만들었어. 이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야. 혹시 아까 들었던 그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영혼 결혼식에서 시작했지만 민주화를 상징하는 노래가 됐어. 이른바 광주 정신은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민주화의 아이콘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 다시 말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간 모든 임들을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지. 이 노래가 담고 있는 그 큰 뜻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이 노래가 부를 때마다 뭔가 어떤 절절한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 진실이라든지 많은 사람의 어떤 그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아있겠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난다. 그 표현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앞서서 가난이 산자여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보면은 그 살아남은 자에 대한 당부,